KTV 추억의 문화영화 모든 연령 시청 화면 해설 작가 고수진, 성우, 김다운. 필름 영상기가 돌아가면서 오래된 기록 영상들이 흘러간다. 타이틀 당신이 몰랐던 100가지 추억의 문화영화. 우편 봉투에 소인을 찍는 빠른 손놀림과 연기를 뿜으며 나아가는 우편선. 돛담배나 나룻배를 저어온 사람들이 우편선을 반긴다. 가방을 메고 걸어가는 우체부의 뒷모습들이 이어진다. 사람들은 저마다 편지 봉투를 뜯고 물건을 건네받으며 우체부에게 손을 흔든다. 추억의 문화영화 섬과 바다 그리고 우편선. 전화도 없던 시절 우편선. 전화도 없던 1950년대 섬에서는 매일 우편선을 기다렸다. 해상에 산지하고 있는 수많은 섬을 찾아 소식을 전해주는 우편선. 조그마한 우편 하나에도 귀향하는 우편선이 어촌 앞바다에 들어서면 그림 같은 남해 섬들 사이로 앞다퉈 마중오는 작은 배들. 우편선이 매일 지나는 남해바다. 전복과 해삼을 따는 해녀도 정겹다. 1957년 문화영화. 우편선은 조그마한 어촌에도 귀향합니다. 우편선이 어촌 앞바다에 들어서면 작은 배가 마중 나옵니다. 낚싯배와 나룻배들이 줄지어 다가온다. 매일 찾아오는 이 우편선의 우체부는 그들에게는 반가운 친구의 한 사람입니다. 우편물 자루가 내려진다. 이곳에 내려질 우체물을 다 내린 다음에 우편선은 다시 다른 항구와 섬을 향해서 떠나갑니다. 나룻배가 멀어져 간다. 우편선이 매일 지나다니는 이 남해바다는 크고 작은 수많은 섬들로서 둘러싸여 가는 곳마다 물결은 잔잔하고 해안에는 여기저기 이곳에 독특한 고기잡이망이 놓여 있으며 전북과 해두를 따는 해녀들도 보입니다. 다도해의 우편선 항로, 기차나 항공편, 항구로 보내지는 서울중앙우체국의 편지들. 매일 아침 부산부도에는 남해안으로 향하는 연락선들이 기다린다. 연락선은 우편선만이 아니라 화물선도 되고 여객선도 되지만 섬마을 사람들이나 우체부에겐 우편선이 더 정겨운 이름이다. 해수와 강물이 교차돼 거센 파도로 항해가 위험한 낙동강 하류를 지나 부산을 떠난 지 4시간 후면 거제도를 거쳐 하루의 일과가 끝나고 수평선 멀리 붉은 노을이 물들 때면 충무공의 바다 한산도를 지난다. 1957년 문화영화. 이것은 여러분이 쓴 편지입니다. 이곳 서울중앙우체국을 통해서 하루에 약 25만 장의 편지가 가지각색의 소식을 싣고 국내외로 전하드는 것입니다. 이 편지들은 우체국 사람들의 재빠른 솜씨로 목적지로 발송됩니다. 경상남도 바다의 섬지도. 한편 우리나라 남해 일대에 산지하고 있는 섬들과 항구로 가는 편지는 선편을 이용해서 발송됩니다. 백고동이 울린다. 매일 아침 부산 부두에는 남해안 다도해로 향하는 연락선이 육지에 여러 곳에서 모여드는 우편물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연락선은 우편물뿐만이 아니라 여객과 화물도 취급합니다마는 우편물을 맡아보는 우체부는 이 배를 우편선이라고 부를 것입니다. 우편물 자루들이 연이어 실린다. 우체항의 선적이 끝나면 우편선은 부산항을 떠납니다. 이 우편선의 항로는 언제나 육지나 섬 사이를 끼고 도는 근해 항로입니다마는 해수와 강물이 교차되는 낙동강 하류에 오면 거센 파도로 항해가 위험할 때도 있습니다. 우편선이 부산을 떠난 지 약 4시간 후이면 낙동강 하류를 지나서 6.25 사변 당시 포로 수용소가 있던 거제도를 거쳐서 통영 앞선의 하루의 일과가 끝나고 되돌아가기가 바쁠 무렵이면 어느덧 다도해 수평선 멀리 저녁 노을이 붉게 봐도 같습니다. 이곳은 지금으로부터 약 360년 전 임진왜란 당시 이순신 장군께서 거북선을 만들어 우리나라를 침략하려던 왜적들을 전멸시킨 유명한 싸움터입니다. 지금도 이 한산도에는
충무공 이순신 장군의 호국 정신을 길이 받들기 위한 충무사당이 건립돼서 바다를 지키는 이 땅의 상징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도의 섬, 어촌의 하루. 수심이 200m를 넘지 않는 남해의 다도에는 이름난 황금어장이다. 이른 아침이면 고기잡이에 나섰던 배가 항구로 돌아오기 시작하고 어물시장은 싱싱한 해산물로 떠들썩한 분위기로 흥성인다. 아침에 큰해를 치른 어촌이 한가해질 무렵 우편선이 도착하면 낯익은 우체부가 어선을 찾아 바닷가를 찾아 초가를 찾아 소식을 전한다. 1957년 문화영화 해안 근처에서 양식이 이루어지고 있는 풍경과 해녀들의 모습. 항구가 가까워지면 푸른 숲으로 둘러싸인 섬 위의 등대가 보입니다. 이 다도해를 지나는 선박들에게는 어두운 밤이나 안개가 짙은 날 항로를 알려주는 이 등대들은 고마운 벗입니다. 우편선은 여수항에 들어섭니다. 여수는 이 우편선의 큰 기항지 하나이며 남해 일대의 중심이 되는 큰 항구입니다. 남해 연안의 가장 독특한 것은 수만 평에 달하는 간사지입니다. 연간 500만 척이 생산되는 김은 막대한 외화를 획득하고 있습니다. 수심이 200m를 넘지 않는 다도해는 이름난 어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저기 고기잡이 배들을 바라보면서 우편선은 다음 기항지로 향합니다. 이곳 남해 일대의 어촌에서는 어로도 하는 한편 농사도 돌봐야 합니다. 이른 아침이면 고기잡이 준비로 어촌은 분망해집니다. 바다가 내려다 보이는 비탈에는 농사를 짓는 손길이 분주하다. 어망을 싣고 주로 준비가 끝난 어선들은 어장을 향해 떠나갑니다. 바다 수면 위로 햇빛이 반사되어 반짝인다. 마을에 남은 늙은 어부들은 낡은 어망을 거치면서 고기잡이 나간 사람들이 무사히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한편 어선과 어구가 부족한 우리 어선에서는 어선을 새로 만들기도 하며 수리하기도 합니다. 어부들의 손이 쉴 새 없이 움직인다. 고기잡이로 바다에서 밤을 새운 어선들은 이른 아침이면 항구를 찾아 돌아오기 시작합니다. 어부들이 나무배를 건조하고 있다. 고기잡이 배들이 돌아오면 어물시장이 가지각색의 고기와 해산물 등으로 흥성됩니다. 어부들이 힘차게 노를 젓는다. 또한 풍우기가 다가오면 어촌의 부여들과 어린아이들은 고기 말리기에 한동이를 보냅니다. 반들반들한 물고기들이 잔뜩 쌓여 있다. 아침에 큰일을 치른 어촌이 다시 한가해지면 낯익은 우체부가 우편선이 싣고 온 소식을 배달하기 시작합니다. 작은 어촌에서의 편지 배달은 손쉬운 것입니다. 바닷가에서 전하기도 하며 어선을 찾아 전해주기도 합니다. 우체부가 흰 무명옷 차림의 어르신에게 편지를 건넨다. 또한 멀리 떨어진 곳에서 오는 이 반가운 소식은 어촌의 초가에까지도 찾아듭니다. 우체부가 초가집에 들른다. 소년이 어머니와 함께 활짝 웃으며 편지를 본다. 우편선은 갈 길을 서둘면서 다시 바다로 나섭니다. 소록도에 전하는 소식. 우편선이 여수를 떠난 지 3시간 후면 고흥반도를 돌아 녹동항에 도착한다. 녹동항에서 작은 배에 실린 우편물은 소록도의 우체국으로 배달되고 일제강점기부터 한센병 환자들을 관리 감독했던 갱생원에도 전달된다. 나병이라 불리던 소록도 환자들에게 가족들의 편지는 애틋한 소식이었다. 1957년 문화영화. 등대수와 갈매기떼 많이 사는 고도를 지나 고기잡이 배들이 떠도는 외해로 나서면은 갈치, 둔치, 도미, 멸치 등 여러 가지 고기가 많이 잡히는 남해 어장을 통과하게 됩니다. 기암절벽이 가파르고 갈매기들이 날아오른다. 시절에 따라서 주로 대형의 기동선들이 떼를 지어서 세계수도 이름 높은 한국 연안의 어장에서 바다의 재화를 수확합니다. 어부들이 모자를 손에 들고 흔든다. 때마침 갈치잡이 때라 담겨 올리는 어망 속에는 은빛도 찬란한 갈치대가 퍼떡 걸립니다.
이렇게 갈치의 풍어기를 맞이한 이곳 어장에서는 밤낮의 구별도 없이 갈치잡이가 한창입니다. 끌어올린 그물에는 물반 갈치반이다. 우편선이 여수를 떠난 지 약 3시간 후이면은 고흥반도의 남단을 돌아서 녹동항에 도착합니다. 이 녹동항은 우리나라 납병 환자 갱생원이 자리 잡고 있는 소록도의 관문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편선이 천천히 항구로 향한다. 여기서 소록도로 가는 우편물은 작은 배에 실려서 600m 바다 건너 있는 소록도 우체국에 배달됩니다. 나룻배에 우편 자료가 실린다. 이 소록도는 총 평수 약 150만 평의 섬으로 40년 전 치료와 격리를 위한 갱생원이 자리 잡은 곳입니다. 현재 약 6천여 명의 환자들이 수용되어 있는데 이것은 마치 하나의 섬나라 모양으로 치료를 위한 병사는 물론 공회당 교회를 비롯해서 환자를 위한 교육시설, 그 밖에도 벽돌 공장, 목공 등 각종 수공업의 작업장과 보육원 등의 시설이 있어서 다주적인 생활을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불행한 나병으로 고도에서 영향을 받고 있는 이들에게 가족들이나 친지들로부터 편지를 받는 것은 그지없이 반갑고 행복한 한때입니다. 소록 우체국을 나선 우체부가 집집마다 편지를 전한다. 편지 봉투를 뜯는 사람들의 얼굴에 미소가 번진다. 이렇게 남해 섬 사람들에게 다 배달되고 나면은 우편선의 일과는 끝납니다마는 돌아올 때에는 다시 이곳 섬들과 항구의 소식을 싣고 갑니다. 더운 날이나 추운 날이나 한날같이 되풀이되는 우편하러 나섭니다. 1980년대 우편선 마페호.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외딴 섬을 찾아다니는 우편선. 1980년대의 우편선은 만능선이라 불러도 좋을 만큼 다양한 기능이 있었다. 환금, 전신, 전화, 생활필수품, 환자 수송, 우편물 수송까지. 섬 사람들의 따스한 정 속에 우편선의 발길은 매일 멈추지 않았다. 1980년 대한뉴스. 1년 365일 도서 벽지를 순회하면서 기쁜 소식을 전해주는 우편선 마페호가 있습니다. 전라남도 여수 우체국 이동 분실로서 1968년 말에 운항을 시작한 우편선은 여천군 관내 18개 섬을 매일 돌면서 봉사하고 있습니다. 마페호 뒤로 하얀 물살이 일어난다. 하루의 생활을 배에서 시작하고 배에서 마치는 8명의 우편선 요원들의 노고, 또한 외딴 섬에서 뱃길을 인도하는 등대수들. 이들은 한결같이 맡은 바 직책을 천직으로 알고 성실히 살아가는 공직자들입니다. 또 이들은 서로 위로하고 위안을 받으면서 살아가는 숨은 일꾼들입니다. 등대수와 우체부가 만난다. 눈이 오나 비가 오나 외딴 섬을 찾아다니는 집배원의 수고는 이어집니다. 아이들이 우편선을 향해 손을 흔든다. 우편선에서는 환금 전신 전화의 접수와 배달은 물론 섬 사람들의 생활 필수품과 환자 수송 업무까지 맡고 있습니다. 낙도의 어린이와 이 어린이들을 가르치는 낙도 분교회 선생님에게도 기쁜 소식이 전해집니다. 대부분이 스스로 원해서 이곳에 온 이들 역시 묵묵히 일하는 훌륭한 교사들입니다. 그 외진 물길과 낙도에서 이들의 노고를 알아주는 이 없지만은 섬 사람들의 따스한 정 속에 오늘도 이들의 발길은 멈추지 않습니다. 오지의 섬들, 한려수도 되다. 우편선이 와닿던 오지의 섬들은 개발과 함께 한려수도로 변모한다. 송림을 병풍처럼 두르고 있는 송림해수욕장, 길고 긴 백사장이 펼쳐지는 바다. 남해의 소금강이라 불리는 금산에 오르면 천연절벽과 기암절벽이 절경을 이룬다. 관광지로 변해도 여전히 우편선이 도착하면 아이들이 우르르 뛰어가는 정겨운 섬이다. 1978년 문화영화. 이곳은 남해섬의 이름난 상주 해수욕장.
금산의 아름다움을 배경 삼고 송림으로 둘러싸인 그 해수욕장은 수온이 20도, 백사장이 1.5km로 뻗쳐 있는 절경의 해수욕장이다. 수영복 차림의 사람들이 해수욕을 즐기고 있다. 남해 소금강이라 불리우는 금산 38경. 해발 681m의 금산에 오르면 천연 동굴과 기암 절벽이 절경을 이루고 있다. 조선 왕조의 시조 이태조가 왕위에 오르기 전 100일 기도를 드렸다는 기단의 전설을 들으며 넓게 트인 한려수도의 물길을 내려다본다. 우편선이 방파제를 향해 다가가자 몇몇 이들이 달려온다. 곧이어 섬 주민들이 다들 달려나와 우편선을 반긴다. 우편선이 와닿는 오지의 섬들이지만 이제 개발과 생동의 한려수도로 변모하고 있다. 배에서 내린 우체부가 사람들에게 둘러싸인다. 기대에 찬 표정의 사람들은 우체부의 손만 바라보고 있다. 한려수도에 겨울이 오면 섬마을마다 해태 양식으로 일손은 쉬지 않는다. 양식장이 섬 주위를 빙 둘러 자리하고 있다. 마을에는 집들이 옹기종기 모여 있고 그 사이사이 논밭이 펼쳐진다. 섬과 바다 그리고 집들과 산이 그림처럼 어우러진다. 천연의 대자연 그 속에서 오늘을 살아가는 섬 사람들. 바다를 풍성하게 만들어주는 이들은 마냥 착하고 성실하기만 하다. 전화도 없던 1950년대, 섬의 유일한 소식통이었던 우편선. 1980년대엔 환금, 전신, 환자 수송까지 맡으며 기꺼이 만능선이 돼줬다. 오지의 섬들이 한려수도 관광지로 변모하는 세월도 늘 함께한 우편선. 그 따뜻한 정이 오고 갔던 한려수도엔 오늘도 바다를 일구는 사람들이 있다. 추억의 문화영화, 섬과 바다, 그리고 우편선, 끝. 필름 영상기가 돌아가면서 오래된 기록 영상들이 흘러간다. 타이틀, 당신이 몰랐던 100가지 추억의 문화영화.